틱장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많아진 것 같아. 맞아요. 많이 많아졌고. 그리고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많아지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맞아. 그만큼 애들이 좀 힘들다는 거겠죠. 이 질환 자체의 영역이 정신과 영역이다 보니까 맞아요. 아 내가 애한테 잘못해서 음. 이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뭐 예를 들어 비염이나 아토피랑은 틀리게 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과 영역이다 보니까 맞아요. 더 이제 어머님들이 걱정이 되신 거죠. 그래서 틱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틱이라는 게 결국 뭐냐.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습관성, 아 너 또 버릇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제 틱이라고 명명이 되고 정의가 생기면서부터 점점 질환이 증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닌데 어머니들이 혼낼 때 너 하지 마 이런 얘기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자기 의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고 그것도 천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른 행동으로. 그러니까 눈을 살짝 감았다 뜨는 게 아니라 한다든지 꾹 눌러 뜬다든지 이렇게 빠르게 해야지 되고, 이제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깜빡이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그 행동이 상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 행동이나 또는 발성, 그러니까 소리 관련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요즘은 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네, 맞아요. 눈에 대한 틱이네요. 그러니까 눈 깜빡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코 찡긋찡긋하는 거. 여기 이제 보통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이제 근육 틱, 운동 틱이고, 거기서 조금 더 심화되면은 이제 얼굴 찡그리거나, 맞아. 그쵸? 하고 뭐 눈을 깜빡이는 게 아니라 눈을 돌리는 거, 맞아요. 뭐 치켜뜨는 거, 옆으로 흘기는 거, 뭐 여러 가지 틱이 있죠. 음성 틱 중에서는 코를 킁킁거리거나 헛기침하는 게 가장 많이 보이는 네.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 욕설도 할 수 있다라고 맞아요. 얘기하고, 네.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그런 네.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주 다양한데요. 그럼 이제 도대체 이 틱이 왜 이렇게 자꾸 생기냐는 거죠. 이게 이제 원인을 찾아보면 이제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는 거는 사실은 저희도 이제 어머님들한테 얘기하고 어머님들도 그렇게 다 짐작하는 건데, 이제 그거 말고도 뇌와 관련돼 있는 네. 기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맞아요. 보통 얘기를 그러니까 하거든요. 뇌에서 이제 어떤 운동회로 이제 기저액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동작들을 좀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런 데서 조금 문제가 생기지 됐을 수도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뇌 안에 있는 문제도 약간 원인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뭐 유전적인 것도 맞아요. 유전적인 이게 것도. 그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틱이 있으면 다른 아이도 틱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훨씬 높다라고 높다고 얘기를 되어 해요. 부모님이 있어도 마찬가지고. 있죠. 그리고 스트레스는 이거는 왜 이게 정말 명백하게 관여하고 있다라고 느끼냐면, 새 학기를 시작했다든지, 맞아. 아니면 중요한 시험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발표를 앞두고 있다든지, 뭐 이사라든지, 그리고 뭐 부모님과의 뭐 갈등, 아니면은 유치원에서의 막 갈등. 유치원의 갈등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본인에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치원 아이들이 막 틱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부모님 걱정이 너무 맞아요.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분명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고요. 네. 근데 대부분 일과성 틱,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네. 없어지는 틱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저절로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있다가 없어질 확률은 높은데 틱 자체가 만성 반복성이라는 것도 알고는 계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틱이 좋아졌어. 그런다고 맞아요. 안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내년에 또 그럴 수도 있고 반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볼 때는 이런 게 잘 생기는 아이의 유형이 있는 거예요. 좀 마음에도 좀 담아두고 긴장도 좀 많이 하고, 스트레스, 그러니까 좀 예민도도 스트레스를 높고, 잘 받고 네. 좀 예민하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흥분도 잘하고, 네. 긴장도 잘하고, 맞아요. 이런 친구들의 유형이 있는 거죠. 가장 증상이 심한 시기가 보통 만 12에서 13세에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1학년, 이제 사춘기 초입에 되게 네. 굉장히 증상이 가장 심해지다가 네. 만 15세, 16세, 30세, 그러니까 성인이 거의 가까워져서야 증상이 많이 감염이 된다라고 네. 하는데, 그 이제 심한 틱이라고 할 때 어머님들이 이제 찾아보다 보면 뚜렛 증후군이라는 얘기가 맞아요. 나와요. 뚜렛 나오죠. 1년이 넘어가는 틱 중에서 이제 운동 틱하고 음성 틱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엔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 틱도 있고 음성 틱도 같이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5어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틱을 하다가 뭐 좀 지나서 이제 음성 틱도 하고 또 운동 틱도 하고, 이렇게 돼도 뚜렛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조사를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서 자라나면서 10%에서 20%는 그
틱 증상을 겪을 수 있대요. 생각보다 많은 거죠. 그러네. 그렇죠. 그리고 나중까지 계속 지속되는 심각하게 되는 아이들은 이제 1% 정도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1%에 만약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30% 정도는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없어진 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3분의 1 정도는 그냥 감염되는 아이들이 있고, 그 3분의 1 정도는 근데 계속 가져가는 아이도 애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걱정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틱이라고 하는 게 좀 특징적인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틱이 생겼어 이런 게 아니라 스트레스는 틱을 점점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 시작 자체는 내가 어떤 가지고 있었던 불편함, 틱으로 와도 저는 비염 치료하는 애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 주위에서 먼저 다 일어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코를 킁킁한다든지 코를 찡긋한다든지 벌렁거린다든지 눈을 깜빡인다든지, 그러니까 얘가 불편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증상을 시작하고, 그 증상이 어느 정도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진행되면서 이제 틱으로 발전되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저질환도 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서 접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진료실에 보다 보면은 이 아이가 비염 때문에 이러는지 아니면 틱 때문에 이러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 칼로 자르듯이 아니에요 어머니 얘는 틱이에요, 어머니 얘는 비염이에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은 섞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어머니 틱은 마음의 약점과 육체의 약점이 결합돼서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이가 마음적으로 이제 한방에서 말하는 스트레스 받고 기가 뭉쳐 있는 상황에서, 화가 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비염이 있고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있어서 눈이 간지럽고 코가 간지러우면 당연히 코를 움찔움찔하고 눈을 더 깜빡깜빡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방적인 치료도 사실 그렇게 저도 접근하게 그렇게 돼요. 접근을 해요. 비염 있으면 비염 치료해줘야 되는 거고, 네. 눈이 건조한 아이면 좀 몸이 건조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고, 네. 체력이 떨어져도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체력 보강해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한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 심신의약,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그런 약재를 더해서 보통 치료를 해주게 되죠. 네. 그다음에 진료실에서 많이 하는 어머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생활관리 되게 중요하잖아요, 팁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그걸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학원을 너무 많이 하나, 요즘은 이제 또 숙제 이런 것들도 맞아요. 많으니까, 그래서 애한테 너 이거 학원 다니고 있으면 뭐 싫은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 애들은 또 모범 답안이 있어서 다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야, 두 번째로 좋은 게 뭐야, 세 번째로 좋은 게 뭐야,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를 이렇게 만들고 밑에서부터 없애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얘가 좀 스트레스 받는 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런 애들 자체가 예민도가 좀 높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좀 많이 하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이 감각도를 좀 둔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얘기를 또 드리고, 틱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 틱 증상을 더 무리하게 해버리라는 그런 치료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이면 더 열심히 눈을 깜빡거려서 이게 지겹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둔하게 만들라는 얘기랑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이를 둔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제 운동은 되게 좋은데요. 운동은 좋은데 이게 이제 승패가 나는 운동. 맞아. 거기에 목숨 거는 남자아이들이 있거든요. 맞아. 이런 경우에는 아이를 조금 더 예민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몸을 많이 쓰는 건 좋은데 승패가 갈리는 운동은 가급적 골을 피해주. 몇 골 넣었어, 뭐 이런 그쵸. 것들. 네.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싶잖아요. 네. 그런 거는 좀 피해 주시면 좋고요. 전 이제 엄마니까 사실 엄마 입장에서 아이한테 제일 참기 힘든 게 잔소리거든요. 너무너무 잔소리가 하고 싶을 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옆집 아이다. 옆집 아이가 내 앞에 있는데 그렇게 잔소리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어머니 정말 여기까지 잔소리가 나오시겠지만 아이 증상 호전을 위해서 내 아이니고 옆집 아이한테 내가 얘기한다는 마음으로 얘기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 게, 어린애들 조금 이제 학년기 말고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유치원에서 교우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틱이 생기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어머니 집에 오시면, 아이 오면 30분 동안 핸드폰 딱 내려놓고 어머님 아이랑 좀 아이한테 집중적으로 좀 놀아주는 시간, 아이 얘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네, 눈칫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시선을 애는 알아요. 근데 이제 아이 입장에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엄마가
자기가 뭔가 엄마가 싫어하는 것 같은 동작을 자기가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거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오늘 보고 저희 2주 뒤에 볼 텐데 다음에 오기 하루 전에만 아이 관찰해 주세요. 그리고 그 나머지 13일 동안은 아이 증상에 대해서 신경을 끊고 와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틱이 참 이게 다른 질환에 비해서 이제 엄마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질환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 주셔서 좀 증상도 좋아지고 네, 아이들도 스트레스 안 받고 잘 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함소아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나 이거 너무 너 웃겨. 비웃은 것 같다? 아니 나 너무 원래 이거 다 해 요즘.